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문입니다. 오늘 아주 유명하고 귀하신 몸이죠. 바로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 모델입니다. 시계 이름이 조금 길긴 기네요. 그래서 짧게 데이토나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데이토나 역사부터 한번 알아보고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조금 길어요. 롤렉스 브랜드에서 제일 먼저 만든 코스모그래프 모델은 원래 캘린더 문페이지 시계였습니다. 그 이후 1955년부터 출시한 레퍼런스 6234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1963년 레퍼런스 6239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스모그래프 글자나 데이토나 글자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962년도에 출시한 레퍼런스 6238 모델은 프리 데이토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 롤렉스 브랜드는 미국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가 있는 데이토나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에서 데이토나 컨티넨탈 첫 번째 레이싱 대회에 같이 하게 됩니다. 또 우승자에겐 롤렉스 시계를 같이 줬다고 하네요. 그 다음 해인 1963년 롤렉스 브랜드는 정식적으로 레퍼런스 6239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데이토나 글자가 없었지만 후에 데이토나 글자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대략 70년대 초반까지 생각보다 오래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모델이 있죠. 바로 200억에 팔린 폴 뉴먼 데이토나가 있습니다. 폴 뉴먼은 미국 영화배우이자 카레이서였고 롤렉스와 데이토나를 사랑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폴 뉴먼 때문에 데이토나가 유명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레퍼런스 6239 모델은 카레이서들을 위해 내부에 있는 타키미터 베젤을 외부로 옮겨놨고 다이얼 안에 있는 카운터 부분도 색상 대비를 넣어서 가독성을 훨씬 좋게 만들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5년 레퍼런스 6240 오이스터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 모델을 출시하게 되고 방수 성능을 위해 크로노그래프 푸시 버튼을 스크루 다운 푸시 버튼으로 바꾸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온 레퍼런스 6241 모델은 블랙 아크릴 베젤 적용 동시에 데이토나 글자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970년 레퍼런스 6262 모델부터 레퍼런스 6263, 6264, 6265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1987년까지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레퍼런스 6239 모델부터 레퍼런스 6265 모델까지 폴 뉴먼 데이토나라고 통상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벨즈 핸드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사용한 점도 특징이고요. 근데 제가 모든 레퍼런스 데이토나 모델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1988년 레퍼런스 16520 오이스터 퍼페추얼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제니스 브랜드의 엘 프리메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넣으면서 퍼페추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현재 별명은 제니스 무브먼트를 넣었다고 해서 제니토나라고 불리고 있죠. 또 롤렉스 브랜드는 엘 프리메로 고진동 무브먼트를 안정적으로 수정을 하게 되고 또 다양한 수정을 가해 롤렉스 칼리버 4030 무브먼트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크기를 40mm로 키우고 동시에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롤렉스 브랜드에서 직접 만들어낸 롤렉스 칼리버 4130 무브먼트를 탑재하게 됩니다. 그 모델이 바로 레퍼런스 116520 모델이죠. 지금은 흔히 구형이라고 해서 구토나 스틸토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0주년으로 나온 아이스 블루 다이얼 모델이 있거든요. 이 모델의 특징은 세라크롬 베젤에 플래티늄 케이스를 적용해서 가격이 어마무시하다는 점. 그 다음 2016년도에 출시한 이 데이토나, 오늘의 주인공이죠.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스펙부터 보면 케이스 크기 40mm, 케이스 두께 12.5mm, 러그 뚜 러그 46.5mm, 러그 20mm,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타키미터 세라크롬 베젤, 스테인리스 스틸 904L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 롤렉스 칼리버 4130 무브먼트, 72시간 파워 리저브, 100m 방수. 첫 번째, 변하지 않는 디자인. 데이토나의 장점은 디자인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초기에 나온 데이토나 디자인과는 조금 다르긴 하죠. 하지만 1963년 레퍼런스 6239 모델부터는 디자인을 거의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폴 뉴먼이라는 히스토리와 변하지 않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받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하하하. 두 번째, 모터 레이싱 디자인. 제가 생각하는 모터 레이싱 디자인의 정석은 바로 이 데이토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안정적인 크로노 배열이라고 불리는 369 카운터 배치 3 카운터를 하고 있습니다. 3시 방향은 미니 카운터, 6시 방향은 스몰 세컨드 초침이죠. 9시 방향은 아워 카운터,
그리고 카운터 테두리에 블랙 색상의 띠를 넣어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을 좋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펜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속도 측정을 위한 타키미터 세라크롬 베젤, 세라믹 재질을 이용해서 모노블록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눈금 부분은 물리적 증착 공법으로 플래티늄 재질을 채워 넣었다는 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쁘고 하이테크 기술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블랙 색상으로 펜더 같은 느낌이 더 들지 않나요? 그 다음은 언제든지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켜서 1km 기준으로 상대 물체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타키미터 세라크롬 베젤의 정교함은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편안한 착용감. 데이토나는 어떤 손목에도 잘 어울리고 40mm 케이스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편안한 착용감이라고 말하냐면 러그 투 러그 길이가 46.5mm로 짧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두께가 12.5mm로 상당히 얇은 편입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들어갔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데이토나는 롤렉스 하이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로 보면 완전 각이 진 모습은 생각보다 없는 편이고 적당한 곡선 피니싱이 많이 들어가서 꽤나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또 눈에 들어오는 점이 바로 여기 보이는 러그 두께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는 점. 아마 이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시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살짝 넓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크라운 가드와 크로노그래프 스크루 다운 푸시 버튼과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닌가. 만약에 왼쪽과 똑같이 러그 두께를 만들게 되면 이 크라운 가드가 더 두꺼워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얇게 한 게 아닌가. 이건 제 생각이고 모든 데이토나 모델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번째, 장난감스럽지 않은 다이얼. 현재 이 모델은 두 가지 다이얼 색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랙 다이얼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보이는 화이트 다이얼. 화이트 다이얼은 장난감 같은 다이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레커 다이얼에 화이트 골드로 만들어진 인덱스와 핸즈, 그리고 완벽한 다이얼 밸런스, 또 아주 쨍한 플랫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가 한몫한 게 아닌가 하네요. 마지막으로 야광은 블루 색상으로 크로마 라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밤에 보면 정말 예뻐요. 다섯 번째, 오이스터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 먼저 오이스터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스틸 904L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스테인리스 스틸 904L의 특징은 내식성과 강도가 좋다, 그리고 방수에 좀 더 유리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이스터라는 이름에 맞게 크로노그래프 버튼도 스크루 다운 방식이고 크라운도 트리플 록 3중 방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라운을 보면 왕관 밑에 점 3개가 보이죠? 이게 바로 트리플 록 표시예요. 그리고 케이스백도 스크루 다운 방식으로 단단히 잠겨져 있고요. 근데 아무 표기가 없죠? 롤렉스 브랜드는 실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100m로 10기압의 방수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롤렉스 오이스터 구조는 표기한 방수보다 좀 더 강한 방수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은 넓은 3열 링크로 이루어져 있고 풀림 방지 기능이 있는 폴딩 오이스터 룩 세이프티 클라스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5mm를 늘렸다가 줄 수 있는 이지링크 시스템이 여기에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별로 사용은 안 하지만.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느낌은 미러 폴리시드 피니싱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블링블링하죠. 그리고 세라크롬 베젤까지 더해서 더 블링블링합니다. 여섯 번째, 롤렉스 칼리버 4130 무브먼트. 롤렉스 브랜드가 직접 만든 롤렉스 칼리버 4130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이 무브먼트의 특징은 정확하게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수직 클러치와 컬러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조작할 때 딜레이가 생긴다거나 오차가 거의 없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또 양쪽에서 잡아주는 밸런스 브릿지, 그리고 니오분과 지로코늄으로 만든 항장성 오버코일 파라크롬 헤어 스프링, 블루 색상이 특징입니다. 또 열과 충격에도 강하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텔라 너트로 오차 조정이 가능한 프리스프렁 방식. 롤렉스 브랜드에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적 감각은 거의 없죠. 하지만 견고하고 튼튼한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OSC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아서 그런지 오차는 플러스 1초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사실 저는 데이토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야 하나? 이제 정말 갖고 싶어요. 근데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시계죠. 정식 가격은 1511만원. 하지만 현재 프리미엄이 붙어서 2800만원 정도? 과연 내가 살면서 정식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프리미엄을 주고 살 돈이면 오이스터 플렉스, 데이토나 금통을 살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는 꼭 득템해서 득템기를 올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데이토나 구형, 신형 비교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알죠?